오늘 주제가 헬스인데 점심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초연결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일들이 그간에 없었던 일들도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워킹하는 모델이 지금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초연결 시대라는 문제가 이제 IoT라는 것들이 크게 화두로 대두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실제 이제 워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환경들, 기술 개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다 같이 이제 워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행스럽게도 오늘 앞부분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다 많이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팩트 중심의 조금은 IT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헬스케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의료 비용에 대한 어떤 절감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이라는 어떤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 성격의 서비스를 위한 규제나 인증, 어떤 이런 제도들을 운용을 하면서 국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의료 서비스들이 잘 전 국민한테 제공되고 있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가 안 빠졌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가 고령화나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의 재정이 이제 적자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들, 고령화가 되면서 실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문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들 간의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의료 수급이 불균형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불만족, 환자들이 그럼 과연 병원에 가면 만족스러우냐? 되게 힘들죠. 병원에 일단 가면 대기 시간도 있고 같은 치료 검사 여러 번 하게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느 누구도 이 생태계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ICT 기술이 이러한 의료 산업의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실제 헬스케어라는 영역을 제외하고도 IT라는 기술, ICT라는 기술들은 이미 상당히 다양한 산업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뭔가 프로세스를 개선시킨다든지 하나 어떤 이노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이네블러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헬스케어라는 산업 입장에서도 이런 ICT 기술들이 적용이 됐을 때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병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만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적인 선생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은 병원 치료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아프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고, 아프더라도 조금 일찍 발견할 수 있으면 좀 더 덜 고생을 하고 병원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좀 더 케어를 잘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좀 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속성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병원에서 했던 진료 이전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은 현재 IT나 CT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속성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많은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장표는 최근에 나왔던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쭉 모아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뭐 헬스케어 빅뱅이라든지,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래성장 동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관점을 보면은 이 헬스케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의 기회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이제 사업적으로 잘 활성화되지 않는 그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분들하고 실제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코어가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많은 서비스들과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그 기술들이 실질적으로는 IT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서비스의 선을 넘어서 그게 헬스와 실제 의료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료의 어떤 서비스의 형태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의료 산업에서 벗어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이 업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업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되게 앞으로의 많은 방향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라는 거를 그냥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노력을 할 때 그걸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이 뭐냐라고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뭔가 내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그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들은 어떤 정보 산업 혹은 정보 유통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기존에 있는 다른 산업들과의 그 컨버전스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데이터라는 측면, 정보라는 측면에서 있는 것들을 잠깐 보면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정말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량이라든지, 뭐 심박수, 뭐 혈압, 혈당, 내 수면을 얼만큼 깊이 하고 있는 수면에 대한 패턴, 호흡, 뭐 체온, 이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체 정보들이 병원에 갔을 때만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측정이 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정확한 그 처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데이터, 생체 정보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프기 전에 어떤 전조 현상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손목에 차는 거, 목걸이에 거는 거, 뭐 신발에 넣는 거, 뭐 안경으로 해서 구글 글라스 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이외에도 뭐 패치형으로 붙이는 타입도 상당히 많은 일회용 패치 타입도 연구가 되고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입속에 삼켜가지고서는 보이지 않는 몸속의 정보들을 뭐 탐지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슈가 있겠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임플란트 방식으로 체내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생체 정보 이외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본다 그러면은 뭐 이제 구글이 뭐 네스트를 뭐 몇 조에 인수했다라는 기사들을 보고 상당히 다들 의아해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구글의 전략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집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구글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네스트를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정보들 중에는 뭐 스모크라든지 뭐 CO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외에 뭐 미세 정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자외선 경보, 뭐 위치 정보, 속도 정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위치 정보나 속도 정보 같은 것들을 넣은 이유는 건강에 내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심장 쇼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응급센터에 내 위치와 함께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후 처방적인 부분들에서도 이 헬스케어의 영역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가능한 것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로 옮겨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아니면 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트처럼 홈 게이트웨이 같은 걸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요즘 이제 IoT가 화두가 되면서 IoT가 한 2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커넥션을 이룰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현재 기술로는 현재 우리가 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LTE망 같은 것들도 상당히 고속의 안정적인 망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비싼 망이고, 그리고 그 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보이스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을 접속해주는 그런 트래픽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붙는 트래픽 패턴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저가형의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외에 앞서도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전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이 유전체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나한테 줄 거냐가 되게 궁금했었고, 봤는데 저는 좀 의외로 약간은 좀 놀랐던 게 현재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강의 질환 종류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미리 안다 그러면은 그 건강관리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다들 비슷한 매칭이 되는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그런 유의미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에 대한 리소스가 워낙에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능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이제 상당 부분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홀지nom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타겟팅된 지능 분석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가형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많이 가까워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우리 심평원, 보험공단, 의료기관에 무진장 많은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당 대형 병원 같은 경우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이 월 단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한 곳에만 그냥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조금 옛날 버전으로 이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웨어러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가질 수 있는 심평원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 그
그 다음에 지능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사실 이 세 가지 정도의 정보면은 제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보들을 과연 그럼 누가 소유를 하고 누가 매니지를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현재 가장 큰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차지하기 위한 그 싸움들이 이제 치열하게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어프로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문제 때문에. 이제 구글이 최근에 이제 구글 피트니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기존의 전략대로 세상의 모든 정보는 구글로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오픈 플랫폼이 구글 피트입니다. 이 구글 피트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은 디바이스 계층에서의 오픈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디바이스 개발 업체든지 간에 구글 피트의 인터페이스를 맞추면은 다 붙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상층부로는 어떤 걸 제공을 하냐면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구글의 구글 피트의 인터페이스 맞는 디바이스부터 올라온 데이터들은 위에 서비스 개발자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구글 피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자유롭게 액세스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픈 플랫폼 접근이 되면은 그간에 서비스라든지 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디바이스에서 폰에 붙이든지 게이트웨이를 통하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한 일들이 사일로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 어떤 매시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애플도 비슷한 일들을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인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애플은 요번에 iOS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헬스북이라는 것들을 오픈했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의 그 모바일 티켓들을 관리해주는 그 패스북이라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약간은 폐쇄형 플랫폼의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체 모든 그 디바이스나 앱들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뭉쳐놓는 일들을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그 애플의 입장이고 입점이 방식으로 관리가 될 거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훨씬 더 좀 폐쇄적인 환경으로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구글의 구글의 피트하고 그 애플의 헬스키트가 어디가 이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오히려 구글 쪽이 좀 더 생태계적으로는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헬스볼트라는 게 PHR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정보도 올라가 있고, 내 병원의 진료도 정보도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그걸 레퍼해가지고 뭔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다른 병원에 가면 이전 병원에 맞았던 정보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3년 10월 기준인데요. 한 129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헬스볼트에 붙어 있고요. 224개 정도의 그 측정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은 헬스볼트는 뭔가 의료의 뒤에 있는 체계와 생태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도 같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를 냈듯이 헬스 쪽에도 쌈이라는 그 헬스 플랫폼들을 지금 내고 있고, 전략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생태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구글이 있고 애플이 있고 MS 쪽이 있고 이제 삼성이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어느 생태계가 좀 더 많은 개발자들을 모을 거냐가 이제 그 성공의 이제 성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봐줘야 될 사업자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소니입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그 M3라는 그 의료정보 포털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글로벌리 상당히 많은 수의 의사들이 그 플랫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의료진 쪽의 생태계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P5라는 법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놈 정보와 웨어러블 정보들을 같이 포함한 일반 생태계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료진과 그 일반 사용자들 간의 연결 접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현재 가장 그 강력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을 현재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열의가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이 물음표라고 해놓은 부분을 빼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보, 그다음 보험회사, 소비자, 병원 이 세 곳이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유통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구글일 수도 있고, 애플일 수도 있고, 삼성일 수도 있고, 뭐 소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 주도의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가장 그 핵심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생태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드라이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학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태계에 대한 플랫폼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개발들을 많이 해왔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에서 벤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도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현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플랫폼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글이 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여하이 잘 붙이면서 디바이스 애플을 형성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게더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들을 위에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인포메이션화 해주고 널리지화 해주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라든지 인포메이션, 널리지가 조금 다른 정의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은 인포메이션까지를 만들어내는, 로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면은 위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각각의 도메인에서 각각의 스코프에 맞는 널리지들을 그 활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들로 이루어질 걸 봅니다. 예, 이 장표는 잠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스토어에 헬스 관련 앱이 한 11,00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관리나 예방 쪽이 한 8,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나 자가 진단에 대한 게 한 304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앱들은 다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이 현재의 앱들에 부과가 될 때 상당히 다른 세상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매시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어떤 사업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주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ICT라는 기술, 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IT를 하는 사람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하고의 관점은 거의 180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그 혁신의 그 웨이브에 탑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뒤처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앞서 뭐 저기 해외 원정 진료라든지 그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실제 저희 나라가 진료를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볼 때는 브랜드적인 어떤 인지도가 되게 낮고 이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그 의료 산업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잘해요라는 것들을 굳이 남들한테 알리고 하는 일들이 형태로 진행이 된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영리를 체제로 하고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을 사실은 잘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나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이제 제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IT라는 기술들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쪽에 들어와서 실제 정보화와 널리지화를 추구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그 혁신의 이네블러 역할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